오늘 제가 준비된 자료가 좀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조사. 금감원 사건 번호 133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금감원 사건 번호 133번이라는 거는요. 언제 거냐 하면은 2012년 겁니다. 금감원에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이상한 거래를 포착을 했다 그래요. 이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식 거래가 다 감지가 됩니다. 보통 우리 이제 주식 거래가 전부 다 요새 컴퓨터로 주식 주문도 넣고 사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이 그 한국 거래소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통제할 수 있으면은 이 주식 거래 상황을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이거를 특정한 알고리즘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거 주가 조작이 의심되네 라는 거래가 바로 눈에 띕니다. 자동으로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눈에 띄면은 그 알람이 울리게 돼 있고 그 조사 기관에 바로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도이치모터스의 경우도 그렇게 자동으로 감지된 이상 거래가 있었고 금감원에서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조사를 한 그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건 번호가 133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기도 전에 경찰이 수사하기도 전에 금감원에서 먼저 수사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경찰이 수사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다. 요게 포인트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이미 금감원에서 한 게 있더라. 그 사건 번호가 133번이더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133번은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의 수사 의뢰까지 됩니다. 검찰한테 사건이 넘어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난해 11월 11일 날 법정에서 제출됩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죠. 2월 10일인가요?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이미 법정 증거로 제출이 된 겁니다. 133호가 있다라는 걸. 자, 근데 지금까지 이게 한 석 달 가까이 공개가 안 됐던 거죠. 당시 상황이 그래요. 판사가 묻습니다. 이상 거래가 있으면 자동으로 포착된다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거는 적발된 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검사가 얘기하죠. 아니요, 적발된 게 있었습니다. 이 남부지검까지 이게 그 자료가 넘어왔어요. 수사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적발된 게 있었고 그게 서울 남부지검까지 왔습니다. 라고 검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다? 133호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드러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권오수 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국정감사,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등장합니다. 금감원에서 권오수 회장까지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모두 취합해서 검찰에 넘겼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지. 경찰은 수사를 하고.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 금감원과 검찰 얘네들이 누군가를 숨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해야 되는 수사를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금감원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포착을 했고 포착을 하고 조사까지 했다라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 자료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김건희 관련 자료가 되게 많고 이 중에 상당수는 법원에 제출까지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자 메시지죠. 그 주가 조작 그 패거리들, 일당들의 문자 메시지. 그래서 누구 몇만 좀 8만 좀 빨리 사라고 그러세요. 얼마에? 하니까 냉이라고 답이 왔다라는 거. 예. 그게 다 바로 이런 자료들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현재는 김건희가 기소된 게 아니라 뭐 권오수나 이종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기소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등장한 자료였는데 등장한 자료를 가만히 보면 이게 김건희의 혐의를 입증하는 거, 최은순의 혐의를 입증하는 거더라. 그런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게 다 이문이 법원에 제출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법원에 제출돼 있는 증거만 취합을 해도 김건희, 최은순 기소가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 김건희 관련 자료를 법원에 내고 있어요.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꽤 지능적으로 해서 자료를 많이 넘겨놨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법정에 나와 있는 증거만 가지고 취합을 해도 기소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근데 검찰이 안 하고 있죠. 그럼 뭘 해야 된다? 이게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특검이 필요한 이유, 수사를 하는 것도 특검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특검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 이 사람은 도대체 이 권력자가 돼가지고 기소를 못할 것 같아. 그럼 그걸 누가 맡아서 한다? 특검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김건희와 관련해가지고는 특검이 필요하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이미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은 특별하게 추가 수사를 안 하더라도 이미 기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런데 검찰은 안 한다. 왜 안 하겠어? 뻔하지. 상황이 이런데 자꾸 뭐 윤석열은 뭐 탈탈 털었다. 그래 탈탈 털어서 나왔잖아. 탈탈 안 털었다. 뭐 탈탈 털지도 않았지만 그래 탈탈 안 털었는데도 저만큼 나왔잖아. 탈탈 털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탈탈 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왔어. 뭐 조정식 의원인지 뭐 조정훈 의원인지 이 사람이 뭐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 걔는 도대체 눈과 귀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뭐 안 나왔다 그래. 그거 얼빠진 놈 아니야 그거. 이 조정식인지 조정훈인지 이 사람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실은 얘네들이 민주 진보 진영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저쪽 적폐 쪽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회를 못 얻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쪽에 붙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을까요? 부산시장 박형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처음에 맨 처음에 정치 활동을 어디서 시작한 줄 알아요? 그 당시에 민중정당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요. 자그마한 그때가 뭐 개혁당이었나, 국민개혁당이었나, 뭐 그런 걸 하나 만들어요. 신생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에 공천을 받은 것처럼 해서 출마를 해요. 꽤 여러 명 돼요. 동아대 교수들을 몇 명 그렇게 해서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야당 인사였지.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일본 대사까지 했던, 이명박 때 일본 대사까지 했던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동아대 교수를 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무슨 신생정당, 진보진영의 신생정당 이름으로 부산에 출마했다가, 그 다음에 그 당이 민자당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신한국당이었나?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속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조정훈인지 조정식인지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진보적인 척, 개혁적인 척라고 더들고 있지만 실은 자기가 이 적폐들한테서 한 자리를 못 얻은 거야. 기회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그 야당 우리 쪽 민주 진보 진영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속으면 안 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변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말이 변절이지 실은 그 사람들은 원래 그걸로 돌아간 거예요. 조정훈이군요, 조정훈. 예. 예, 권철현, 예, 맞습니다. 권철현 의원, 예, 맞습니다. 권철현 의원 부산 동아대 교수를 했는데요. 부산 동아대 사회학과인가, 뭐 정치학과인가, 철학과인가 하여튼 뭐 그래 교수를 했었어요. 뭐 박형준도 아마 동아대 사회학과인가 교수를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한이, 북군이 이런 데 막 출마를 합니다. 당연히 떨어지지. 그런데 그 다음번 선거 때 그 신한국당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딱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마를 또 해. 그 당선돼. 과정이 보면, 그래서, 그때 보면서, 처음에 그 사람이 그 진보정당, 그 신생 진보정당으로 출마를 할 때면 다들 박수 쳤지. 야당인 줄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예. 근데, 그 다음번에 갑자기 당을 바꿔타더니 그렇게 출마하더라. 야, 이게 황당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 정체성은 적폐인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거다. 특히 신생 뭐 군소정당 소속인 사람들은 잘 봐야 돼요, 솔직히. 예. 조정훈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